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작동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평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한 외신 기자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는 자신의 SNS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계엄령을 민주주의 작동 사례로 외신이 보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도 외신 기자로서 당시 상황을 취재했지만 주요 외신들은 1980년대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로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신이 언급한 민주주의 작동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전체 과정이 아닌 국회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령이 좌절된 결과를 의미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주요 외신에 영어로 기고하는 라시드 기자는 이번 글은 한글로 적었습니다. 실제 12.3 내란 과정을 보도한 외신들은 대부분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을 시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적 절차로 막아세웠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과거 독재 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판이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상계엄령에 대해 한국 역사상 가장 짧고 기괴했다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의심스러운 계엄령이 신속히 무효화됐다면서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민주적 절차가 아닌 점술에 의존한다는 취지의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윤 대통령 부부가 천공이란 점술가를 만나고 있고 이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점술가 중 한 명은 소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구판을 벌였으며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이 점술가 역할을 겸하면서 계엄령 선포 계획과 시행에 관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듭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고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의 선관위 압수수색 거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고 실제로 고위 간부 자녀 채용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을 거부하고 가상 서버만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한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실제 서버와 가상 서버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산 장비 6,40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 장비 310여 대에 대해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당시 보안 점검 미실시 전산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직원들의 일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선관위가 감사와 압수수색,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으며 선거인 명부 조작 또한 너무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이 깨닫게 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1호엔 국회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부 마비를 정당화하는 시도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겨냥한 포고령이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포고령에는 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명시해 작성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국방장관 지휘에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투성이 포고령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강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백이거든요. 그 포고령에 분명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바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포고령을 자기들이 썼다라고 하면서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내란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내용을 수정한 건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엔 통행 금지 같은 조치가 있었는데 국민 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인 1982년 1월 야간 통행 금지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부활할 뻔한 겁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대해선 예방활동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도 내놨습니다.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데 각 당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정치 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이라 예방 차원의 체포조였다는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계엄군과 경찰 수뇌부 증언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런 증언이 거짓말은 아니라며 체포 명단 존재도 인정했는데 예방활동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김 전 장관 책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